안녕하세요. 생성형 AI 챗 GPT를 활용한 실무 도구와 전략 10차 시 강의입니다. 10차 시 강의에서는 이름표와 카드 뉴스를 생성하는 내용으로 엑셀 매크로의 심도 깊은 확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저희는 엑셀 매크로를 사용해서 이름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앞에서 나온 수료증과 같은 매크로를 사용을 해서 이름표와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실습에 대한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와 미리 캠퍼스를 결합한 디자인과 그 워크플로우를 이해하고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캠퍼스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디자인하는 데 매우 유용한 플랫폼인데요. 카드 뉴스 양식 설계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자동으로 매크로 부분을 실행을 해서 파워포인트와 엑셀 자료들을 결합하고 수료증을 만드는 스크립트를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요. 매크로 부분이 그렇게 편리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되셨을 거고요. 한번 만들어 놓은 그 매크로는 다른 예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표 자동 만들기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를 활용을 해서 또는 여러 가지 문서나 자료들을 쉽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의 효율성을 높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름표 자동 생성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이런 이름표나 또는 회사 직원들의 명찰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할 건데요. 일반적인 명찰 규격 사이즈를 확인을 하고 파워포인트 자료에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엑셀 자료를 준비를 하는데요. 학과나 학년 또는 이름 부분이 필요한 것들을 엑셀 파일에 저장을 하면 됩니다. 저희는 챗 GPT에서 생성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업무에서는 다양한 엑셀 자료들을 추출할 수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항목들만 가지고 와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표 양식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파워포인트에서 여기 사이즈, 슬라이드 크기 부분에서 A4 사이즈로 수료증을 만들어 보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위쪽에서 사용할 사이즈를 먼저 결정하고 여기 있는 내지 규격에 맞추어서 슬라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는 사용자 지정 크기로 들어가고 슬라이드 크기를 A4 사이즈가 아닌 사용자 지정으로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너비와 높이를 위쪽에 있는 크기와 똑같게 만들고요. 슬라이드 방향은 세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양식을 만들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배경 부분은 빈 화면으로 해서 꾸미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실제 주어진 예제 파일 가지고 설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예제 파일이고요. 제목 부분이나 텍스트 부분은 실제 필요한 이름표에 제목을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 이름표에는 학과와 이름에 대한 부분만 넣을 거고요. 학과 텍스트 크기, 그 다음 이름 크기도 적절히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통 기관의 그 이름이나 주최하는 곳에 로고가 들어가는데요. 이 로고 부분도 텍스트로, 이미지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전체를 컨트롤 C 복사하고요. 컨트롤 X 지워주시고요. 자, 저희가 보기라는 메뉴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자, 현재 페이지에 적용되는 슬라이드의
내용이고요. 네, 복사를 제가 2번 했네요. 네, 컨트롤 V 해서 조금 전에 슬라이드 내용에 있던 것을 슬라이드 마스터 쪽으로 가지고 와서 매 페이지에 보일 수 있도록 양식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마스터 보기 닫기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부분이 더 이상 움직이거나 그룹화 해놓지 않아도 배경 이미지처럼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아웃을 정하는 것을 마스터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실무 도구와 전략의 이름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학과와 이름 데이터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GPT로 와서 자, 엑셀 데이터로 첫 번째 항목 이름은 학과, 그 다음 두 번째 항목 이름은 이름으로 지정하여, 자, 이번에 조금 많은 학생들을 해볼까요? 30명의 한국식 학생 이름으로 생성하고, 학과는 사회과학 대학 계열의 학과로 랜덤하게 만들어줘. 학과의 개수는 5개로 한정하게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이 조금 더 있으면 챗 GPT의 질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할 수 있고요. 역시 챗 GPT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엑셀 데이터로 만들어서 줘라고 한번 질문 던져 보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거는 학과와 이름인데 엑셀 데이터로 잘 생성되는지, 그리고 30개의 한국식 이름과 5개의 학과로 한정되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엑셀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언론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심리학과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자, 펼쳐서 한번 볼까요? 네, 30명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입력을 하지 않아도 학생 목록을 엑셀 파일로 저장해줘 라고 추가 문장을 해줬네요.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프롬프트를 저희가 타이핑 치지 않아도 되는 상황도 챗GPT가 해주고 있네요. 자, 여기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고요. 폴더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 학생의 학과 학생 데이터는 이름을 좀 바꾸어서 아까 저희가 샘플로 했던 것처럼 바탕화면에 샘플.엑셀 파일로 저장을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리스트는 다시 한번 돌아오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 개발 도구의 매크로 부분으로 가서 매크로 이름을 네임 카드라고 만들고, 자, 비주얼 코드 부분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비주얼 코드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코드에서 한 가지 변경되는 것이 여기 기준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엑셀 여기 경로를 각자의 컴퓨터 경로와 그 다음 데스크탑에 저는 샘플 1.엑셀 파일로 했어요. 조금 전에 저희가 학과 학생 리스트를 만들었잖아요. 여기 부분을 바탕화면에 샘플 1으로 저장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렇게 파일 경로를 수정을 해 놓고 X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학과라는 이 부분과 이름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엑셀 파일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과라는 이름 부분이 만약에 똑같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정확하게 이 데이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띄어쓰기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학과 이름 저장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저희는 매크로 부분으로 다시 가서 비주얼 베이직 코드는 그대로 사용을 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매크로에 실행하겠습니다. 자, 엑셀 데이터 했던 것을 어떻게 저희는 실행한다면 실행 눌러 볼게요. 자, 슬라이드 생성 및 데이터 삽입 완료되었습니다.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네, 경제학과 박서윤, 언론정보학과 장혜진, 조도현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슬라이드에 작성을 하고 프린트만 해서 저희는 이름표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타이핑 쳤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이렇게 직접 다 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챗GPT에 이 코드를 만들고 그리고 매크로 작업을 하고 해당하는 엑셀 파일들을 가지고 여러 번 재사용하기도 했고요. 너무너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예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름표를 만드는 생성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고요. 다음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카드 뉴스 같은 것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는 미리 캠퍼스와 그리고 챗 GPT의 검색 기능을 활용을 해서 서울의 벚꽃 명소가 어디가 좋은지 알아보고 지금 했던 매크로로 가지고 자동으로 넣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관련된 부분에서 해상도의 값을 크기를 하기 위해서 챗 GPT한테 웹 해상도에서 픽셀은 몇 cm로 하면 좋을지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카드 뉴스 만들 사이즈도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먼저 저희는 미리 캠퍼스를 좀 사용을 할 건데요. 파워포인트 내에서 배경이나 이미지를 가지고 카드뉴스 배경으로 만드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 캔버스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현수막이나 디자인 부분을 일반 사용자들도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미리 캔버스 내에서도 생성형 AI의 그 이미지 생성 부분을 직접 사용해서 플랫폼에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라서 이 플랫폼을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요 교환 화면에서 탭을 하나 하고요. 자, 미리 캔버스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자인 플랫폼 부분이고요. 네,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로그인이나 또는 회원 가입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기 해볼까요? 네, 저는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보이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회원 가입과 로그인 과정을 여러분께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템플릿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명소라고 한번 써보고요. 자, 피크닉 명소, 뭐 지도, 가을 추천 여행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기 서울 벚꽃 명소가 어떻습니까? 라는 부분도 있네요. 벚꽃놀이 부분도 있고요. 봄놀이 갈 사람 이런 사이즈별로 나와 있는 카드 뉴스를 만들기 좋은 디자인 부분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 템플릿으로 덮어쓰기 하시면 슬라이드 한 4장 정도, 5장 정도가 들어가게 되네요. 5장을 다 써도 되고요. 뭐 필요 없는 부분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5페이지 같은 경우는 뭐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여기 그 디자인 부분의 5페이지는 여기 숫자까지 다 바꿀 수는 없어요. 그쵸? 물론 시간을 들여서 어떤 데이터를 끌고 와서 여기 부분에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 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긁어오는 스크래핑 과정을 하기도 하는데 이 스크래핑 같은 경우는 HTML 소스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과정에서는 조금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는 휴지통으로 삭제, 휴지통 삭제. 자, 4개만 가지고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챗 GPT한테 질문을 할 거예요. 서울의 좋은 명소를 알려달라고 하고 번호와 명소와 간단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디자인 부분에 보시면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간축 기준 이런 건 괜찮은데, 자, 요거 괜찮겠네요. 여기 번호를 자동으로 넣고, 그리고 명소에 이름을 넣고, 간단한 설명 부분을 넣는 이 디자인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 슬라이드에서 필요한 부분만 좀 가지고 올 건데요. 자, 여기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좀 지워야 합니다. 자, 이 수치 부분은 변할 거기 때문에 지워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 명소 지역 부분도 지워 놓겠습니다. 간단한 설명 부분도 지우고요. 여기에 맞는 설명 부분이라서 뭐 포토존 이런 것들은 조금 놔둬도 되고요. 아니면 완전히 다 삭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필요 없는 부분들. 네. 그러니까 양식에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오면 되고요. 저희는 서울 명소이기 때문에 서울 벚꽃 명소 알아보기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혹시 양식을 2개 사용을 하시고 싶으시면 네, 이런 부분도 지워주시고요. 자, 하나 더 아예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홍보용 이미지입니다. 지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 필요 없는 부분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카드뉴스 외에 따로 작성을 하면 되고요. 여기 3번째 페이지나 4번째 페이지를 가지고 자동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여기 내용에 이미지는 일단 다 가지고 와 볼까요? 여기 3번째와 4번째 페이지를 쓰기는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저장을 이렇게 하시고 디자인이 됐으면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다운로드 PNG 투명한 부분 모든 페이지 다 할 수도 있고요. 그 해상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미리 캠퍼스 부분은 제가 조금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챗 GPT와 이런 디자인 부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라는 데에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압축 파일로 아마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압축 파일을 풀어서 그 이미지를 파워포인트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름표를 이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봤다면 새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프리젠테이션,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름표 부분은 저장하셔도 되고요. 저는 지금 저장하지 않고 그대로 다음 슬라이드, 다음 파워포인트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은 걸 이제 가지고 오셔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이미지의 사이즈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여기 위쪽에 보면 19.05, 19.05라고 카드뉴스 크기가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픽셀의 값을 웹 해상도에서 얼마로 쓸 수 있는지 챗 GPT한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저희는 디자인에서 화면을 조금 크게 할게요. 다 메뉴가 안 보이네요. 슬라이드 크기로 들어가고요. 슬라이드 크기 변경하는 거 지금 여러 번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해서 19.05 네, 그 다음 19.05 사이즈로 네, 세로 방향으로 확인하면 자, 맞춤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거가 잘 안 맞았네요. 다시 슬라이드 크기, 그 다음 사용자 지정 19.05, 그 다음 19.05 사이즈, 세로 사이즈, 네, 확인, 최대화, 네, 최대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지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는 여기 꽃 모양 부분에 번호가 들어가고 명소와 설명 부분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아까 파워포인트 하면서 여러분께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작성된 예제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번호와 명소와 설명 부분을 중괄호로 해놓으면 이 카드 뉴스의 위치의 번호, 명소, 설명 부분이 들어갈 건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는 챗GPT한테 검색 추천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메시지 부분에서 웹에서 검색이라는 부분을 활성화 시켜 놓고요. 자, 서울에서 벚꽃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명소 4곳을 소개해줘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 질문에서 꼭 필요한 항목들이 있는 것이죠. 그죠? 네, 그러면 그리고 Shift 엔터 하면 네, 다음 줄로 넘어가서 계속 채팅창을 이어갈 수가 있고요. 번호 그리고 명소 간단한 설명 항목으로 엑셀 데이터 엑셀 데이터에 넣어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는 번호, 명소, 설명 부분들이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검색창을 활성화했기 때문에 실제 출처라는 부분도 저희가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처 부분을 누르면 지금처럼 인용된 부분들의 1분 생각, 뭐 추천 네이버 블로그, 그 다음 다른 뉴스들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서 4개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명소 목록을 엑셀로 저장해줘. 역시 간단하게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여의도의 윤중로와 석천호수, 서울숲, 남산공원 4군데를 알려주었네요. 자, 엑셀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저장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뭔가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가끔 있는데요. 지금 강의 중에서 나타났네요. 자,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가 없어. 다시 다운로드 링크를 생성해줘 라고 합니다. 자, 챗GPT의 어떤 연결 상태 때문에 가끔 이렇게 에러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다운로드 해 보겠습니다. 지금 챗GPT 플랫폼 쪽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기 잠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강의를 영상을 찍으면서 실시간 챗GPT 플랫폼에 접속을 하다 보니 플랫폼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잠시 오류들이 요즘 자주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며칠 전에도 먹통이 되는 경우가 조금 있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엑셀 파일 예전에 제가 받았던 예제 파일로 하겠습니다. 자, 4개의 곳을 추천을 해줬고요. 명소 4군데가 있고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위치 저장하시고요. 역시 바탕화면에 샘플 2라고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으면은 엑셀 파일은 저장이 되었고요. 번호, 명소, 설명 부분의 항목들 반드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역시 매크로 실행, 비주얼 베이직, 엔터 했을 때 여기 링크 확인하셔야 되고요. 요 링크만 바꿔주시면 제가 제공해드리는 요 소스 코드의 매크로 함수를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 이름으로 지금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닫으시고 매크로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실행. 자, 생성되었고요. 저희는 4군데를 추천받았고 기존에 있던 다른 카드 뉴스 내용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분에 어린이 대공원이나 서울숲 또는 석촌호수 등의 벚꽃 구경을 할 수 있는 명소를
가지고 있고요. 슬라이드 위치만 바꾸어서 여러분들께서 저장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매크로 부분에 챗GPT한테 벚꽃을 즐길 수 있는 명소 추천 방법과 웹 검색에 대한 부분도 실습해 보았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의 학습 정리입니다. 이름표와 카드 뉴스 제작을 통해서 엑셀 매크로의 효율적인 자동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미리 캠퍼스와 챗 GPT를 활용해서 디자인과 콘텐츠 제작을 결합하는 과정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카드 뉴스는 데이터 기반의 콘텐츠 제작과 자동화의 좋은 사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매크로와 디자인 도구를 통합해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0차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